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오늘은 블렌더 관련 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블렌더를 사용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넘패드가 없는 경우에 넘패드를 좀 대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 장비들이고요. 뭐 키보드, 그다음 넘패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일반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손목 통증 때문에 이 타블렛을 사용하고 있는데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화면 매핑을 해서 여기에 주 모니터, 여기에 이제 보조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 모니터에서만 작업을 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보조 모니터에서 작업을 같이 좀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게 멀어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닫기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멀리까지 팔을 뻗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이 키보드를 작게 쓰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구성을 해서 쓰고 있고요.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40cm 정도가 나와요, 대략. 그래서 요거를 조금 줄여보고자 제가 키보드를 약 한 37cm 정도, 거의 뭐 동일한 레이아웃에 나오는 그런 키보드를 샀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좁아진 것까지는 좋았으나 키보드가 너무 저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3일 정도 사용했는데 키보드에 손이 적응될 가망성이 전혀 없어서 그냥 회사 동료에게 싸게 그냥 헐값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그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넘패드를 그냥 키보드에 매핑을 해버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키 매핑을 하게 되었고요. 키 매핑은 오토화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어요. 오토화키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 능력자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뭐 오토화키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한 키 매핑 이외에는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토화키를 사용을 해서 키 매핑을 해서 제가 만들어낸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위키미디어 커먼즈에 있는 레노버 싱크패드 키보드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해당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0, 여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써있죠. 아래 작은 글씨로 확대를 해서 보면은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제 숫자가 써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펑션 키 조합으로 해당 키를 눌렀을 경우에 J키, 뭐 일본어 키보드인 것 같아요. J키가 눌러지는 게 아니고 숫자 키가 눌러지게 되는 것이죠. 영문 키가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넘패드의 숫자가 눌러지게 되는 거예요. 넘패드의 숫자와 키보드의 숫자는 컴퓨터가 인식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윈도우 키보드 캐스트라는 윈도우 EXE 키보드 캐스트죠 라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왔고요. 여기 감사하게도 무료로 배포를 좀 해주셔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조금 편하겠네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다운로드 링크는 제가 별도로 영상 하단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넘패드의 5번 키를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시죠? 누를 때마다 반짝반짝 거립니다. 5번을 누르게 되면은 오소그래픽 뷰와 퍼스펙티브 뷰가 번갈아 가면서 뷰 전환이 되고 넘패드에 7번을 누르게 되면은 탑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냥 키보드에 있는 숫자 키 5번 이건 뭐 눌러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죠. 5번 키 계속 눌러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고요. 그리고 키보드에 있는 7번 눌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죠.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군다나 단축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는 페이스를 하나 선택하고 하나 더 확장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넘패드에 더하기를 눌러야 확장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기본 단축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바꿔도 되지만 만약에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자, 페이스 하나 선택한 상태에서 셀렉트에 셀렉트 more and less more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5번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사무실에서도 키보드에 대한 레이아웃을 키보드와 마우스에 대한 레이아웃을 줄이기 위함도 있고 그 다음 노트북을 가지고 집에 갔는데 넘패드를 깜빡하고 두고 오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서 그럴 때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키 매핑을 하게 되었네요. 자, 그리고 혹시나 요거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버티컬 마우스예요. 제가 손목 통증 때문에 타블렛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타블렛을 사용하면서 손목 통증은 많이 좋아졌어요. 결절종이라는 질병이 생겨가지고 손을 디디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었는데 이 버티컬 마우스를 사용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호전되고 거의 다 나왔었는데 이 마우스가 다 마음에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배터리가 뭐 1개월도 채 못 가더라고요. 마우스 작동은 하는데 마우스에 대한 감도가 한 달 정도 사용하니까 너무 떨어져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우스를 계속 사용하다가 배터리 값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버티컬 마우스를 한 두세 개 정도 바꿨었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들게 잘 사용을 하다가 마지막에 망가지고 샀던 버티컬 마우스가 손에 너무 안 맞아서 버리는 김에 한번 타블렛을 도전해보자 라고 해서 타블렛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있네요. 버티컬 마우스에서 연결된 요거는 그럼 뭐냐, 이 가운데 휠 버튼에 있던 휠 버튼을 떼어내고요. 휠 버튼을 보면은 납땜이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 세 군데에다가 이렇게 선을 납땜을 해서 가지고 나와서 로타리 앵커도 하나에 1,500원 정도 하는 그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휠이에요. 휠, 마우스 휠 작동을 하는 휠인 거고요. 가운데를 누르면은 요게 클릭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클릭은 우클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클릭과 휠 장치가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 타블렛 같은 경우는 휠이 있는데 그전에는 휠이 없는 걸 처음에는 저렴한 걸 샀었기 때문에 제가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괜히 또 큰 돈 주고 샀다가 당근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싼 걸 사고 갖다 버리자는 마인드로 너무 저렴한 걸 사용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 휠 장치를 별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거 살려니까 너무 비싸서. 자,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 있는 넘패드는 아예 치워버린 상태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더 붙었어요.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자, 그래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자면은 캡슐락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I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여기 넘패드의 5번이 같이 눌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실제로 누르는 것은 캡슐락의 I키지만 이렇게 두 개를 누르면은 이 키보드는 5번이 눌렸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캡슐락의 I를 누르면은 I가 같이 눌러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I키는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I키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인서트 키프레임 메뉴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매핑 작동을 할 때는 원래 자기 기능을 하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자, 오토화키 영문으로 검색하시게 되시면은 메뉴에 페이지가 뜨고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에서 버전 1.1이 있고 2.0이 있고 1.0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2.2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제 계속 사용하던 것들을 사용하고 큰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버전 1.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코드는 2.0을 다운받고 실행하려고 하면은 1.1을 다운받으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파일 실행하시면은 그냥 오토하키가 설치되게 되어 있고요. 오토하키를 설치하게 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창 하나만 뜨고 창 내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토하키를 설치하게 되면은 오토하키 확장자인 AHK 파일을 구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은 파일을 구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니까 파일을 실행을 해 봐야겠죠. 자, 제가 만든 파일에 대한 링크는 영상 하단에다가 올려놓을 거고요. 다운받아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그냥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능 실행은 된 거고요. 여기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H 해서 마우스 갖다 대면 캡스락 2 FN이라고 AHK 파일이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확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을 우클릭해서 에디트 디스 스크립트를 하게 되면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수정을 해서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릴로드 디스 스크립트 하시면 되세요. 자, 에디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에디트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모장에서 열릴 거고요. 저는 에디터를 받아놔서 에디터랑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에디터에서 열려요. 자, 그런데 저도 솔직히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기는 한데 요거를 깔아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키가 제대로 된 키인지 아닌지가 색깔로 구분이 돼서 그냥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 에디터를 쓰면서까지 할 만한 뭔가 복잡한 걸 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메모장 기준에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이거 뭐 대부분 다 수정을 해서 쓰셔야 되실 거니까 본인한테 맞는 키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메뉴에 보면은 여기 캡슐락이 여기도 있고 그 밑에도 있죠. 이 캡슐락을 제가 펑션 키로 사용을 한 키고요. 키 조합을 해서 사용할 키인 거고요. 그래서 수정하실 분들은 이 캡슐락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캡슐락을 다른 걸로 바꾸시면 되시고요.
앞에 별표가 붙어 있는데 이 별표는 와일드 카드라고 해서 다른 키와 함께 키 조합으로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캡스락만 눌러진 상태가 아니고 컨트롤과 캡스락이 같이 눌린 상태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원숭이에서 페이스를 확장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본 단축키가 컨트롤의 넘패드의 더하기였죠. 그래서 컨트롤의 넘패드의 더하기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무조건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른 키와 함께 쓸 수 있게끔 앞에 별표를 달아준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의 캡슐하게 땡땡을 누르면 더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P를 누르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요 밑에 쭉 나오고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J키를 눌렀을 때,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나온 캡슐 키와 J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넘패드의 1번이 눌러지는 거예요. 이걸 그냥 1로 이렇게 쓰는 거랑 넘패드의 1로 쓰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넘패드에서 눌러지는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넘패드 1번에서 9번까지 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레노버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M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손이 이상해서 그런지 자꾸 옆에를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이스도 0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M 옆에 있는 쉼표에도 0을 같이 넣어 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손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0이 좀 잘 눌리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넘패드의 닷은 넘패드에 보시면 점이 다 있으실 거예요. 델과 함께 적혀 있는 점, 그 키를 누르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넘패드에 있는 더하기, 그 밑에는 넘패드에 있는 더하기인데 여기 앞에 땡땡 물결 이렇게가 있죠. 요건 이제 주석 처리한 거라서 실질적으로 작동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밑에 P 요거는 서브 되어 있죠. 마이너스고요. 그 밑에는 멀티플라이 곱하기 별표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디바이드 나누기 이렇게 키를 전체적으로 다 매핑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올려드리는 파일에서 내가 누르는 키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를 변경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키 매핑되는 키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뒤에를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오토 핫키를 사용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샌드로 보내면 안 됩니다. 샌드로 보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밑에다가 리턴을 같이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요 리턴이 중간에 들어오게 되니까 키 조합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샌드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진짜 정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드도 제가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올려준 거를 참고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참고한 코드가 나와 있는 링크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키보드 매니아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여기에 있는 코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도 같이 조금 올려드릴 거고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다 보여드려야겠죠? 나머지 부분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에는 6번 키 같은 경우에는 넘버락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키로 바꿔놨어요. 넘패드가 없을 거기 때문에 넘버락이 만약에 꺼져 있는 상태면은 제가 이렇게 키 매핑을 해놨지만은 작동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넘버락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if문이 나오는데 요건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샌드 인풋으로 해서 뭐 이렇게 보내는데 요게 없으면은 얘네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꼭 그냥 붙어 있어야 되는 애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여기 이제 더하기 캡스락으로 되어 있는데 요 더하기가 오토 하키에서는 시프트 키예요. 그래서 시프트에 캡스락을 같이 눌렀을 때 실제 캡스락 동작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키보드랑 같이 한번은 보면은 자, 이렇게 막 치다가 대문자 쓰려고 캡스락 누르면은 대문자가 안 나와요. 캡스락 안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캡스락의 기능이 막혀 있고 펑션 키로 작동을 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캡스락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프트와 캡스락을 같이 눌러줘야 이렇게 대문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키보드를 사용하다가 내가 캡스락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데 나도 원하지 않는데 자꾸 눌러줘서 불편하다 라고 하셔도 조금 응용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키 매핑을 사용해서 넘패드가 없는 상황에서도 넘패드의 단축키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고요. 전체적인 링크는 영상 하단에 쭈르륵 올라갈 테니까 한번 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을 전혀 블렌더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한 필요하신 분들만 필요한 그런 팁을 하나 올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